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돌싱남입니다. 저는 진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아마 제가 왜 이혼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듣게 되신다면 정말 뒤로 넘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내가 지은 죄로 인해 정말 감히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괴로움을 겪어야 했거든요. 제가 정말 웬만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정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건 때문에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인들의 모임에 참석했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희는 처음 만나서 낯설었던 와중에도 얘기가 참 잘 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아내를 모임의 뒤풀이에 초대한 사람이 굉장히 밝고 명랑한 지인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 둘 다 솔로였어요. 그런데 지인이 저와 아내가 참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사자였던 저희 모르게 아주 자연스러운 소개팅 자리를 만든 거였죠. 아내와는 통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아내는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서 그 나이가 되도록 남자를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모태솔로라고 했고, 저도 남중 남고 공대를 졸업하면서 주위에 여자가 한 명도 없어서 마찬가지로 모태솔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내와의 연애가 매우 즐거웠고 보람찼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동할 줄 아는 아내에게 저는 최고의 남자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괜찮게 자리 잡아서 돈도 꽤나 벌고 있지만 당시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 연애가 사치였던 시기였습니다. 아내는 당시에 영어학원에서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때도 제 취업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제가 언젠가 자리를 꼭 잡을 것이 분명하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웠던 그녀에게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말이죠. 아내는 그렇게 멋이 없는 저의 프로포즈에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학벌도 괜찮았고 성적도 좋았고 저는 한 스타트업 회사에 수월하게 입사하게 되었죠. 사실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자기 개발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요 몇 년간은 정말 자리 잡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좋게 말해 도전이지 도박과도 다름없다 봐도 무방하네요. 저는 아내에게 조금만 더 돈을 모으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자고 제안했고 아내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무런 말도 없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반가워서 한달음에 마중을 갔는데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는 제 말에 아내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제게 고백하더군요. 얼떨떨했고 놀랐지만 그 후에 밀려온 감정들은 전부 기쁨이었어요. 아내를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죠. 아내에게 왜 우냐고, 당연히 나랑 결혼할 생각인 거 아니었냐며 어르고 달래니까 아내는 제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지우자고 할까봐 겁이 났었다며 그때부터는 또 안심이 된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우는 모습도 어찌나 이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거의 혼수가 아기와 다름이 없었죠. 아내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도 했고 콩닥거리는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의 감정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임신은 아내가 했는데 제가 울컥해서 유난이란 소리도 참 많이 들었네요.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지인들에게 전하자 축하를 위한 회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게 술을 따라주던 직장 선배들은 제게 축하한다고 덕담을 한마디씩 건네었어요. 또는 제게 짓궂은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부끄러웠고 쑥스러웠지만 자랑스러운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뭐 때문인진 몰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활짝 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렸고 식을 올리기도 전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보다는 태교여행에 가까웠던 여행도 좋았어요. 밤마다 서서히 불러오는 배에 대고 인사를 건넸고 쇼핑을 하러 가거나 장을 보러 가다가도 육아용품 코너가 보이면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씩 사 모으다 보니 아기 방을 하나 꾸밀 정도로 물품을 사게 되었죠. 산부인과에서 산책을 권해서 저는 밤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근처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아내와 쭈쭈바를 하나씩 입에 물고 걷다가 배드민턴을 치는 부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아들과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하고 함께 야구장도 가야지 하며 상상도 했고, 와, 만약 딸이면 어떡하지? 시집 보내기 싫을 것 같은데 라며 기분 좋은 상상도 했어요. 그런 얘기를 꺼낼 때면 아내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벌써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활짝 웃더군요. 주위에서도 제가 유난이란 말을 종종 했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면 훈장이라도 받은 듯 더 유난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귀한 몸인 아내를 거의 업고 다니다시피 해서 처가댁과 저희 본가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집안 어른들께 놀림받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내가 입덧을 했는데 저도 함께 입덧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렇게 아이를 품은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뱃속에 품은 아이가 딸이란 소식도 알게 되었죠. 주위에서 예비 딸바보라 짓궂게 놀렸어도 제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출산날이 되었고 양가의 경사와도 같은 행사였어요. 병원에는 처가댁 어른들과 저희 부모님까지 가릴 것 없이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아내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전부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죠. 모두가 제 아내의 출산 성공 소식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첫 출산이기도 해서 그런지 무척 긴장했던 모양이었나 봐요. 출산 과정에서 호흡이 고르지 않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며 보호자인 남편분은 빨리 출산실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사색이 된 채 정말 뛰어들어가서 출산실로 들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정신을 차리지도 못하는 아내의 얼굴을 그저 쓰다듬으며 조금만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었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내는 딸을 무사히 출산하는 데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보통 출산을 하게 되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축하한다는 말을 건넨다고 어렴풋이 건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출산실에는 정적이 흐르더군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정적의 시간이 길었던 것도 같았어요. 제가 아내에게 정신이 팔려서 눈치를 채지 못했을 뿐 숨을 들이키며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저희 부부에게 갓 태어난 아기를 보여줬습니다. 신생아를 보고 있으니 왜 출산실에 정적이 흐르게 되었는지 단번에 알게 되었죠. 왜냐면 아기가 아무리 봐도 동양적인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의 아이 같아 보였죠. 게다가 피부가 까맣더군요. 마치 흑인처럼 말이에요. 새까만 피부를 가지고 응애하며 목이 터져라 우는 아기는 머리카락조차 흑인의 곱슬이었습니다. 현실이 절로 부정되었어요. 아내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침대 위에 쓰러져 있더니 사색이 되더군요. 돌처럼 굳은 저를 어느 간호사분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제게 달려와 물었어요. 저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딸이 태어났는데 흑인이에요. 저 이제 어떡해요? 라고 말이에요. 제 말을 듣고 한참의 시간 동안 그게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제 말을 이해한 사람들은 차례로 입이 떡 벌어졌죠. 제 말을 믿지 못하는 저희 부모님과 처가댁은 함께 나온 간호사를 붙잡고 아이를 보여달라 아우성이었고 그렇게 신생아실로 들어간 아이는
두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흑인이었어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할 수 있는 신성한 산부인과에서 저희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친정 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를 닦인 후인 건지 더 또렷하게 보이는 생김새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내와 저는 둘 다 속쌍꺼풀도 없는데 갓 태어난 아기는 눈을 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꺼풀 라인이 도드라지게 보이더군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제가 쓰러졌나 봅니다. 눈을 뜨니 병원 천장이 보이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꽂혀있는 링거를 무작정 빼고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로 찾아갔어요. 이미 그곳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온갖 욕을 하고 있었고 처가댁은 출산 후 누워있는 딸에게 뭐라 하지도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을 말리시지도 못하고 있었죠. 저는 다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커다란 한숨을 쉬고 병실을 나갔고 아내의 가족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더군요. 아내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내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취하는 몸으로 벌떡 일어나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손을 싹싹 빌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내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렸죠. 한참을 기다리니 흐느낌 소리가 점차 잦아들더군요. 저는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눈물을 흘리기만 할 뿐이었죠. 저는 사실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놓이니 사람이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아내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이 아빠를 알아야 너도 양육비를 받고 키울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아내는 제 말에 대꾸하지 않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만 흘리더군요. 참 그 모습이 제게 가증스럽기 짝이 없어 보였어요. 제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언급되고 나서야 아내는 제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설명을 요구했어요. 지금이 마지막으로 솔직할 수 있는 기회란 사실도 알려주었죠. 아내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게 지겨워졌던 시기가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다른 친구들은 돈도 잘 벌고 부유한 남자친구들을 만나고 때 되면 드라이브에 기념일마다 비싼 음식에 그렇게 풍족한 연애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제 뒷바라지나 하고 있는 게 솔직한 심정으로 싫었답니다. 그래서 바람을 폈다고 해요. 같은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원어민 선생님과 말이죠. 그 원어민 선생님이 흑인이었던 겁니다. 어차피 진지하게 만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 둘이서 가벼운 관계로 끝내자고 합의까지 했던 모양이더군요. 아내는 저를 만나는 시간에는 제게 온 관심을 쏟았지만 저를 만나지 않았던 순간에 바람을 폈던 거였죠. 당연히 그 원어민 선생님과의 관계 또한 진전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덜컥 임신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임신 주차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시기에 저와 그 원어민 선생님 둘 다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아이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아내도 그때 나이가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겠죠. 아내는 원어민 강사와 저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했어요. 먼 나라인 외국인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저를 선택했죠. 하긴 초음파로는 뱃속 태아의 피부색까지는 알 수 없을 테니. 당연히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 주장에 할 말이 없었겠죠. 그래도 한때는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다 생각했을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라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말고 조용히 이혼하자는 제 말에 아내도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하긴 소송까지 가봤자 태어난 아이가 증거와 다름없으니 아내도 그게 현명한 판단이었겠죠. 아내에게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런 제게 물러터졌다고 쓴소리를 했지만 제 딴에는 아내를 향한 마지막 배려와 다름없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아내와 정말 서류상 남남이 되었던 날 제게 아내의 남동생이 연락을 해왔더군요.
죄송하다고 말이에요. 아내의 남동생과도 참 추억이 많았고 제게 정말 친동생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참 씁쓸했습니다. 제 이혼 소식은 회사에도 알려졌어요. 제가 유난스레 아내를 위했던 사람이라 회사 식구들 모두가 출산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숨길 수도 없어 솔직히 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동정어린 시선을 받아보니 그것도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제 일상으로 서서히 돌아가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제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무뎌졌지만 그 당시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들어 했었죠. 일에 매달려서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회사 사람들이 제 손에 억지로 휴가를 쥐어줄 정도였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인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고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의 배신감에 사무쳐서 아내를 원망하기도 저주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일상으로 점점 돌아오긴 하더군요. 거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배가 고파 밥을 먹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죠. 슬픔과 배신의 감정을 일하는 것으로 풀었기 때문인지 저희 회사도 점점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게 시작한 사업은 어느덧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가 되었거든요. 성공과 동시에 절 따라온 것은 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게도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제 과거를 말을 하니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저를 위로해준 심성이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여자예요. 이 여자와는 결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저는 제 갈 길을 잘 걸어가고 있고 과거를 묻어두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 전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제게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상대방은 전 아내였습니다. 전 아내는 안부 인사와 함께 한번 만날 수 있냐고 애원에 가까운 부탁을 하더군요. 저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 성공 소식이 전 아내에게 들려서 제가 연락해온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는 그날 제게 재결합을 권유하더군요. 자기가 낳은 아이도 걱정하지 말라며 친정에서 키워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소식이 전해진 것인진 몰라도 아내가 원래 일을 하고 있던 영어학원에서 소문이 났나 봅니다. 아내가 낳은 아이가 흑인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날 병원에 아내의 직장 동료가 우연히 본 것인지 뭔지 학원에 그 소문이 한 바퀴 돌았고 이내 그 소식들은 학생들 귀에도 들어갔나 보더군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맡게 할 수 없다며 학부모들의 항의가 시작되었고 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인 그 남자와 아내는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동네 학원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야기는 점점 소문이 나서 아내의 친정 식구들은 결국 이사까지 감행해야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원어민 선생님도 그런 구설에 시달리면서 충격을 크게 받은 건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잃어보고 나니 제 생각이 그렇게 났다고 했죠. 염치 없지만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면 안 되겠냐고. 평생 동안 자신이 낳았던 그 흑인 아이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할 테니 걱정 말라며 이제 자신에게 남은 사람은 저 하나뿐이라며 울고불고 빌면서 매달리더군요. 감정에 호소하며 제게 매달리는 전 아내를 보고 있으니 정말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저는 당신이 고통을 겪고 나니 나에게 빌러온 것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이후 화 한 번을 제대로 내지 못했었는데 미안하다며 제게 손을 뻗어오는 전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지금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이라 못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처음 헤어졌던 전 아내에게 연락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약속 장소에 나가기까지 저는 왜 휘둘리고 있는지 뭘 얻고 싶어서 그 사람 얼굴을 보러 나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아마 화를 한번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아내에게 쓴소리 한번 크게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아마 전 아내는 앞으로도 고통에 시달리며 살게 되겠죠. 인종이 다른 아이가 자라면서 받을 차별과 그로 인한 상처들에 슬퍼할 것을 생각하면 불쌍하지만 제 전 아내가 지은 죄니 스스로 마무리하겠거니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생각했던 30대에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헤어진 아내가 참 무섭게도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은 제 전 아내처럼 결혼을 하게 될 예비 배우자에게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은 당연한 행동이지만 말이에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기가 막힐 정도의 커다란 충격을 겪으신 분들도 꼭 힘을 내시길 바라며 본인을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약이란 말은 정말이었거든요.